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8일 리포트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의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님께서 발행하신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5G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를 추천하는 리포트이고요. 추천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다산 존 솔루션즈, 이게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인데요. 이 다산 존 솔루션즈가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 주가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미미한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사유로는 투자가들의 우려와 달리 7월 1일 상장 예정인 BW 129만 주는 대주주가 바이백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물량 출회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빠르면 7월 DGS의 자회사 옵텔리언이 미국 4대 통신사의 제품 성능 시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내 수주 성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적어 주셨네요. 그리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투자가들이 싫어하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불필요한 비통신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내 목표가 18,000원을 달성하는 것도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인 DGS의 주가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라고 하고요. 주가가 최근 1개월간 50%, 최근 9개월간에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큰 이유로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투자가 본격화되었고요. 미국 지역에서의 수주 급증, 그리고 4대 메이저 통신사로의 신규 진입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 모회사인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미미한 상승에 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의 매출의 80% 이상은 이 미국 자회사인 DGS를 통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과거 다산 네트워크스와 DGS 간 주가 연동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봤을 때 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산 인베스트와 솔루에타의 다산 네트워크스 주식 거래를 통해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대주주는 다산 인베스트에서 솔루에타로 변경이 된 바 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현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고, 또 다산 네트워크스의 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서 더 이상 BW나 CB 발행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주 회사 역할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제한적인 M&A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비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M&A가 그 투자자들의 상당한 우려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5G 관련 종목이죠. 오이솔루션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삼성전자 5G 장비 수주 확대수의 기대라고 적어 주셨고요. 먼저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당사의 추정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3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억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37%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 해외 실적의 70% 초반을 차지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5G 관련 매출은 미국과 일본을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5G 관련 매출액은 139억 원이었고 해외 매출액은 118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 5G 관련 해외 매출액은 100억대 후반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5G 장비 추가 수주 등의 발표가 동사의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해주셨고요. 또 그 LD 레이저 다이오드 부품이 2분기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중국향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LD 부품 같은 경우에는 트랜시버가 제조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사 트랜시버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로 5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백신 보급 확대와 함께 글로벌 5G 수주 확대 및 공급 본격화 기대감으로 향후 주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행 업종인 하나투어에 대한 리포트를 가져와 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님의 리포트를 인용했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여행에 대비하는 자세라고 적어 주셨고요.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을 348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분기에 이어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 폭을 축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완화 기조가 보인다 하더라도 하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 등 시기를 감안했을 때 출입국자 수의 반등은 일러야 9월 말 그리고 10월 초로 예상을 한다라고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의견도 적어 주셨습니다. 네, 동사는 30%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있고요. 코로나 대비 상품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5월부터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상품을 개발한 바 있고 연말 여행 상품을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오늘 주가는 86,900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네, 이 이후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업황 및 실적 저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메이저 여행사로의 이연 수요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메이저 여행사인 하나투어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 또 국내 자가격리 면제를 감안했을 때 이런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판단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개선, 그리고 자회사 청산 등으로 유동자금 확보가 되는 가운데 또 충당 손실 일부분 선반영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도 좀 동사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 SDI에 대한 리포트고요. 키움증권의 김지사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확고한 실적 방향성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먼저 그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522억으로 YY 143%인데 시장 예상치인 2,483억 정도를 충족시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자동차 전지가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원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여건이 빠듯해서 판가가 우호적인 가운데 미국 전기 트럭 업체 대상 EV 프로젝트 매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OLED 소재는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CO2 규제 대응 등을 위해서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또 자동차 전지는 큰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그리고 피아트, 포드 등의 전략 모델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 전지가 하반기 이익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헝가리 법인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미국 진출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적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봤을 때 동사의 실적 방향성은 확고하고 긍정적이다라고 하고요. 유동성 긴축 우려 속에서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만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CJ 대한통운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액이 2.82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6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존 전망치인 919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또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B2C 고객 대상으로 한 택배 단가 인상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단가 인상은 10%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약 200원 정도입니다. 또 타이트한 시장 수급과 함께 경쟁사들 역시 단가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통운만의 이런 악재라고 볼 수 없고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동량은 기저가 높아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택배노조 파업에 이어서 가로사 방지를 위한 정부 중재 합의 기구에서 장점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미 동사는 1분기부터 4천여 명의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을 한 바 있고 설비 자동화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설비 자동화가 미비한 경쟁사들의 경우에는 비용 인상 압력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 CJ 대한통운이 긍정적인 부분을 적어 주셨고요. 이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유인으로 이어질 것이고 동사의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에서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택배 사업을 소포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이 경우에는 민간 택배 인력이 처리하던 우체국 물량의 60% 정도가 택배 사업자들한테 재분배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사들의 여유 캐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사에 정체되어 있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23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